오피스텔 월세 가격 그리고 빌라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는 것들은 좀 갖고 가실 수 있는 분은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세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무주택 1주택자가 서울 빌라를 사는 이유입니다. 서울 빌라 낙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엄청 유망하죠. 제일 돈을 잘 번다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리스트를 가져온 건데요.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자산 운용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는 전체 금액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임대시장, 그 중에서도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요.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 그리고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빌라, 방 2개짜리 이런 것들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를 투입할 건지는 아직 나온 거는 없고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도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싼 값에 사들여가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비싸게 팔고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왔었는데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기관들에서 쓰는 이제 분석법은 고차원적인 분석법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자본을 넣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세 사고가 터졌죠. 전세보다는 사람들이 월세를 찾습니다. 월세 매물은 한정이 돼 있어요.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 그리고 빌라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수요층인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30년도까지 거의 70% 육박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 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받는 월세는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공급할 만한 집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멈춰 있고요. 전세 기피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를 못 들어가서 월세로 찾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월세 상승,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매매가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자본은 최종적으로는 이 매매가 상승을 노리고 우리나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시면 서울 빌라 거래 월세가 추월하고 보증금 급등, 보증금 천당 월세 5만 원으로 환산해서 보증금을 좀 높인 그런 구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보통 월세는 싸줘야 되는데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보증금만 올라가고 월세는 그대로인, 전세가 감소한 만큼 일부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룸 월세 100만 원은 기본, 빌라 전세 시장 붕괴가 촉발한 월세 폭등. 강북구 수유동의 한 6평짜리 물론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수유동이 월세 87이면은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00만 원 예상이 아니라 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월세로 더 몰린다라고 하면 허그에서 보증범위 한도를 더 낮춘다? 112% 낮춘다? 2배 되는 거는 10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주거비로 많이 나가게 되면 지갑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워지고 돈이 돌아야 되는 매수 시장이 또 침체되는 거죠. 살리겠다고 또 나라에서 돈을 풀겠죠. 그러면서 또 부작용들이 발생될 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법대로 경매에서 빌라를 정말 적극적으로 낙찰 받고 있죠. 낙찰 사례 한 80% 이상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이거든요. 단타매도가 안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하니까. 얼마 전에 끝난 24기 교육생이 낙찰받은 도시형생활주택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 3억짜리가 한번 유찰이 됐을 때 우리 교육생이 2억 7,500만 원에 입찰 경쟁 4명을 물리치고 낙찰을 92%에 받으셨습니다. 감정가 대비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시세가 얼마인지. 강서구 화곡동이 아니라 이제 등촌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가격 자체가 좀 있습니다. 화곡동보다는 집값 자체가 높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 자체가 13평이에요. 외관상으로 보면 이제 준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하나, 둘, 3개. 13평에 3개이기 때문에 방이 크진 않을 거예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나오는 구조입니다. 교육생분이 조사한 가격은 3억에서 3억 2천으로 조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2천까지는 무난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잘 받으셨고 권리 분석 자체는 주택공사가 대항력을 승계받았으나 포기한 물건이 돼서 아주 깨끗한 물건이 된 겁니다. 역세권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택가들이고 위쪽으로 좀만 나가면 이제 신정초등학교, 한강고등학교가 있고 좀만 나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분들은 지하철보다는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역세권까지 진출하거든요. 단타매도로 충분히 3억 2천 해도 되지만 최근에 받는 것들은 좀 갖고 가실 수 있는 분은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세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를 월세로 놨을 때 보증금 3천 기준으로 9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출이자 내고도 충분히 월세 수익률이 괜찮을 거란 말이죠. 금리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수익률이 1년 뒤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다음 물건도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 낙찰 사례입니다. 여기는 화곡동입니다. 그레이스빌이고 전용 면적은 8.7평 정도가 됩니다. 서울 지역은 10평이 안 되는 물건도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좀 잘 되더라고요. 물건을 보면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공동 현관문에 이렇게 도락도 있고 도면을 보시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방 3개까지 안 나와도 거래가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2인 가정까지는 매매 수요가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되는 편이고 여기도 이제 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승계받았으나 포기해줬습니다. 권리분석 깨끗하고 딱 8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에 감정된 거를 1억 8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위치도 되게 좋네요.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조사한 시세는 2억 2천. 한 2년 전에 나온 것들을 보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건도 지금 교육생이 조사한 매매가가 2억 2천인데 감정가는 2억 5백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88%를 썼음에도 매도 차익이 충분히 있죠. 교육을 받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우리 교육생분이 이제 월세 시세까지 조사한 거 보니까 월세 세팅을 하고 2년 동안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때 됐을 때 매매 시세는 2억 2천일까요? 아니면 2억 5천 이상이 될까요? 후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월세를 5천에 50으로 맞추면 묶이는 투자금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출을 그냥 80% 정도만 받아도 사실 묶이는 돈이 없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경매로 사가지고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도 사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기 교육생분이 이제 강북구 번동의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이 있었으나 말소 동의가 되면서 이제 대항력이 포기된 물건이고 2018년도에 지어진 준신축급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평이고요. 2억 7천 감정된 거를 2억 2,700에 84% 가격에 낙찰을 받고 2억 5,4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한 2,700 정도 나고요. 비용 낸 거 뭐 인테리어 한 거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1,000만 원 후반대는 남는 구조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갔다면 비싸게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급매 수준으로 매도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기도 쪽 사례들을 한번 보면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물건을 2등과 37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70% 가격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전차보다 한 30만 원 더 올려서 쓰신 거예요. 최초 감정가 3억이었고요. 세전으로 2,400만 원 차익을 만들고 매도를 하셨습니다. 비용 다 제하고 나면 수익률 한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7월에 낙찰 받고 9월 초에 잔금 납부하고 12월 27일 날 잔금이네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취득목세 법무사비 350만 원에 수리비 100만 원, 명도비는 안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간 돈 자체가 대출이자까지 하면은 얼추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600만 원 정도면 다 처리를 했겠는데요. 세후로 해도 한 2천만 원 가까이는 남았을 것 같습니다. 연말 들어서는 대출 부분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더 접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매도하실 때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보면서 대출에 대한 것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좀 못 사지 않냐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보시면 꼼꼼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의는 6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행 서비스, 할인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경매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 입찰 대행, 그리고 명도, 인테리어, 부동산 사장님들 연락처, 강제 개문으로 할 수 있는 열쇠공 사장님, 할인가로 시중에 한 25만 원 정도로 도어락 파손 없이 열어주시는데 우리 교육생분들한테는 10만 원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은 연계되는 서비스들을 제가 계속 섭외해가지고 추가해드리니까 빨리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간 중에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 들은 거를 복습할 수 있도록 매일 미션을 제공해드리고 성실히 수행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6주 뒤에는 경매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교육기간 중에 권리분석 보충 강의도 한 번 더 하고요. 동해 임장 10시에 모여서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 이것까지 합치면 사실 6주가 아니라 8주 강의인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